여러분, 오늘도 편안하셨습니까? 6월 13일 1년 164번째 음력으로는 5월 15일 정유일 당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 사건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 가서 1503년도입니다. 김갑불과 김검둥이 연산군 앞에서 최초로 여는 분리법을 시연했습니다. 김갑불의 이름이 갑불입니다. 또 김검둥이도 이름입니다. 검둥이. 여는 분리법이라고, 연연 분리법은 단연 은을 분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초 연산군 시기에 조선에서 발명된 은광석에서 순수 은을 축출해내는 기술입니다. 하면 뭐 은을 이렇게 패는 게 아니잖아. 그걸 축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즉 연철로 은을 분리해 받치면서 아르기를 갑불이하고 검둥이가 납 한 건으로 은 두 돈을 분리할 수 있는데, 납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니 은을 넉넉히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분리법은 무쇠화로나 냄비 안에 태운 재를 올려놓고 납을 조각조각 끊어서 그 안에 채운 다음 깨어진 질그릇을 사방을 덮고 숲을 아래로 펴 녹입니다 하니, 임금이 연산군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 시험해 봐라. 그래서 바로 이 갑불이하고 검둥이가 은을 만드는 방법을 시연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선에서 만들어졌지만 본국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요. 이 은 분리하는 법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은 생산량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해서 발명을 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그때만 해도 서로 이권 다툼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게 크게 활용 못하고, 그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는 은 생산량이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1991년도 대구공항에서 대한항공 소속 B727 항공기 조종사 과실로 인한 동체 착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6월 13일 하루 5시 59분경 제주공항에서 대한항공기에 승객한 127명을 태우고 6시 40분경 대구공항 활주로에서 엔딩 기어 레버를 작동하지 않은 채 동체 착륙을 한 기장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때까지 바퀴가 있다가 뜨면은 바퀴가 안으로 쏙 들어가서 닫혀 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착륙할 때 엔딩 기어 레버를 내리면 바퀴가 밖으로 나와서 착륙해야 되는데, 이걸 바퀴를 밖으로 안 내고 몸체 자체를 착륙. 이게 사고가 났으면 엄청나잖아요. 화재 아니면 동체가 두 동강 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승객 127명을 태웠는데, 그래서 이때는 기장 이인성과 부기장 김성중을 입건해서 실형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지금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북한 위원장하고 둘이 손을 맞췄습니다. 남북한이 갈라진 뒤에 정상이 만난 건 처음이죠.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평양에서 개최돼서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남북한 최고 지도자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2006년 2000년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한 회담입니다. 1차 정상회담 결과 마지막 날 6.15 남북한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죠.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있었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6.15 공동선언 발표는 미국의 AP통신은 2012월 25일 세계 10대 뉴스를 발표하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 사항을 5위로 올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1948년 한반도가 분당된 이후로 두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이잖아요. 김대중은 이 회담과 햇빛 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와 생애 전반에 대한 공로로 2000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2002년도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여중생 압사 사건은 그 영주 국도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도 6월 13일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이었던 신효순과 신미선이 경기도 양주군 광장면 효천리 소재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제56호선에서 갓길을 이제 차가 있어요. 갓길을 걷다가 주한 미군 미보병 2사단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서 이동 중이던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서 현장에서 숨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효순 양과 미선 양의 문제다 해서 굉장히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2014년도 탈도 많고 발도 많았던 유병헌 씨 있잖아요. 그가 청해해운이잖아요. 세월호 문제로 유병헌 씨를 이제 조사하고 이럴 때 최측근 중 한 명인 신엄마라고 있어요. 신엄마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병헌 씨는 73세 전 세모그룹 회장이었고 청해진 해운 회장이었죠. 그때 그 유병헌 씨를 못 만났잖아요. 그 체포하러 가도 못 들어갔고 그래서 도피를 총괄해서 지원했던 게 신엄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신엄마가 자수했던 날입니다. 그 총괄로 그 도피를 지원해줬던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일명 구원파죠. 구원파 신도인 일명 신엄마. 그 신명이 이름은 그때 당시 64세가 13일 검찰에 자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신 씨는 이날 오전 무렵 변호인을 통해서 수원지검 강력구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오후 1시 28분경 수원검찰에 잦은 출두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는 제8회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잖아요. 2018년도는 바로 오늘이 지방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있었습니다. 기념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백색증 인식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백색증 에나페이션은 동물이나 사람의 눈이나 피부나 머리카락 등의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는 질병이라 합니다. 이것은 멜라닌을 생성하는 티로시나제가 돌연변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하는데 보면 요중년은 그게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얼굴, 목 이런 데 이렇게 점처럼 하얗게 이렇게 자꾸 번져갑니다. 이렇게 아주 하얗게 피부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등에도 있었고 목도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 요중년은 그렇게 저희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국제 백색증 인식의 날이 이게 바로 있습니다. 생일 한번 보겠습니다. 1367년 한참 오래네요. 조선의 3대 국왕인 이방원입니다. 이성계가 아버지고요. 신의 왕후 오남매로 태어났고요.
17살 때 그 나이에 과거급제해서 고려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고요. 이후 아버지가 조선 개국을 누구보다 적극 형제들 중에 도왔던 사람이고요. 포원 정몽주 있잖아요. 이 몸이 죽고 했던 정몽주를 살해해서 아버지에게 제대로 찍혔죠. 조선 건국 후에는 정안군에 책봉됐고요. 정도진, 심효생, 남원과도 갈등이 있고 왕세자로 책봉되지는 못했습니다. 1398년도 태조 6년 1차 왕자년에 무인정사를 일으켜서 계모인 신덕 왕후의 소생이자 조선 공국의 공이 전혀 없는 이복 막내 동생의 그 왕세자 이방성과 이방석의 친형인 이방번 그 두 형제를 지지했던 개국공신 정도진 이 모든 일파를 아주 참살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해서 태조로부터 선의를 받습니다. 둘째 형 이방과를 조선의 제2국왕으로 올려서 정종으로 옹립했고요. 1400년도 정종 2년 후에는 태조의 사남이자 동북형인 이방간이 차기 왕권 다툼을 벌이는 2차 왕자난을 일으켰죠. 이방간 세력을 거의 제거를 하고 이방간을 유배를 보내고 형인 정종에게 형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3대 왕세자로 책봉됐고요. 이후 사실상 자신이 강압으로 정종에게 양위를 받아서 조선 제3대 국왕으로 지휘했던 분이 바로 오늘 생일 맞는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태조되는 국왕이 됐죠. 1642년도 명성왕후, 명성왕후 일본 사람이 죽은 거냐? 그분하고는 좀 틀립니다.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명성공주이고 명혜공주였고 명안공주의 어머니자 효종과 인성왕후의 외며느리입니다. 성은 김씨로 김육의 차남인 청풍보원군 김우명과 덕은 부부인 은진송씨의 딸입니다. 이분은 참고로 고종 황제 때 정실인 명성황후 민씨 있잖아요. 민씨하고는 틀립니다. 똑같은 명성왕후라고 하는데 그래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종 황제 때 있은 일본 사람들한테 그 시해 당한 명성왕후가 아닙니다. 입에서 이분은 그래서 명성왕후보다도 명성대비로 불려져 있습니다. 1903년도 이강훈 독립운동가입니다. 1924년도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린 자식은 오늘 또 아빠를 그리며 막 잠들었어요. 동지 섣달 기나긴 밤 폭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아빠를 기다리다 어린 것들은 잠이 들었고 동지 설날 긴 밤 폭풍 한솔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고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오소. 미아리 눈물고개 이별 넘던 이별고개 화얀 연기 앞을 가 문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면절면 끌려가신 이 고개의 한만한 미아리 고개. 이것을 부른 가수 이혜연 가수입니다. 일제강점기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고요. 학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1941년 10월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군 국가요인 100년 홍련을 취입하여 데뷔를 했습니다.
신민요를 주로 불렀었고 해방 후에는 악극당 무대에서 활약했고요. 1956년 6.25 전쟁의 비극인 아픔을 그린 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인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불러 대히트를 쳤습니다. 1950년대 말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후의 충적은 아주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944년도 오늘 생일 맞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죠. 일제강점기인 1944년에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단리에서 아버지 반명환과 어머니 신효순 사이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청주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적십자에서 주최하는 영어 경시대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상으로 외국 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1962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을 방문했다가 한 달간 미국 연수 및 봉사활동에 할 당시 백악관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외교관의 꿈을 그때부터 키웠다고 합니다. 1970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차석으로 합격해서 외무부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외무부 미주국장, 외교정책실장 등을 거쳐서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관,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냈고요. 2004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2006년 10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됐고요. 2007년 1월 1일 코피 아난의 뒤를 이어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 6월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임 추천 결의안이 안보리 만장일치와 지역그룹 전원이 서명한 가운데 총회에서 192개국 회원군의 박수를 받으면서 유엔 사무총장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2017년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국가를 위해서 외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1960년도 성우 김강산 씨, 코미디언 이상훈 씨가 한날 생일이고요. 이준 씨, 바로 이시조선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고종 황제 서자이고 의친왕의 서손자입니다. 대한제국의 왕실 후손인 이준 씨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동궁 의왕부의 사손으로서 5대 제향인 조경단, 황고대제, 종묘대제, 사직대제, 건영릉 제와 의왕제왕 및 각 능의 제향 활동을 하고 왕실의 정통문화 개선과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으면서 슬하에 이남을 두고 있습니다. 현존한 이시조선의 후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웅선식 성우 69년생이고요. 코미디언 김미려 씨, 또 김미려 씨 하면 여러분 알죠? 김기사 운전해 하던 처음에 나오면서 그거 해가지고 유행가 됐잖아요. 김기사 운전해 했던 그것을 유행을 시켰던 게 김미려입니다. 여수 출신으로 집안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이후 2006년 MBC 특제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2006년 하이브로 그룹 멤버로 결성됐고요. 2007년도 디지털 싱글 앨범 나를 만나다고도 굉장히 활동을 했고요. 현재도 연예계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그우먼은 박소라 씨 90년생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수 씨 94년생, 아나운서 최은지 씨 95년생, 배우 김동희 씨 99년생, 또 2002년도 배우 남다름 씨, 그 다음에
2014년 도연호씨, 도연호가 누구나 도연호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도경환이가 아버지고 장윤전 씨의 아들이 도연호입니다. 길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에 후궁했던 공빈 김씨, 임해군과 광해군의 어머니입니다. 1977년생 오늘 7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이 기일이 되겠습니다. 사건에서 말씀드렸던 미군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신효순, 김미선 씨 오늘이 기일이 되겠습니다. 배우 김일우 씨 1953년도 5월 24일 나셨다가 오늘 가셨네요. 김일우 씨 여러분 아십니다. 양정고등학교 졸업하시고 1972년 서울예대 연극과에서 입학했고 74년도 연극과를 졸업하면서 76년도 춘풍의 차로 연극 무대에 데뷔를 했죠. 1980년도 안성기 추천호 어둠의 자식들을 통해 영화의 첫 데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부군 신이란 연화로 34회 영화 대종상의 남무조연상도 받았고요. 1997년도 아태 국제영화제 조연 나무상 수상도 했습니다. 극단 현빈 대표이고 부인 이용희 씨도 연극 배우입니다. 슬하의 일남 인연을 두었습니다. 목포는 항구다라를 촬영하다 도중 위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투병 생활하다가 2004년 6월 13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남일우 씨가 오늘 기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탤런트였던 2012년도 오늘 기일인 정아율입니다. 나이 얼마 안 됐습니다. 정아율은 1987년도 2월 3일 날랐고요. 배우입니다. 본명은 정혜지입니다. 2011년도 길거리 캐스팅 후 가수 연습생 생활하다가 같은 해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이후 화장품 광고, 공익 광고에도 출연했고요. KBS 드라마 사랑아 사랑에서 작은 역할도 맡기도 했습니다. 사랑아 사랑에 출연할 때인 1912년도 6월 12일 저녁 서울 강남에 있는 자택 욕실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김기영 씨 공학자이자 정치인입니다. 1925년 9월 22일을 나셨죠. 공학자이고 정치이고 대학 교수입니다. 본가는 김해 김씨고 호는 서정입니다. 제3공화국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요. 제4공화국에서는 제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오늘 또 불교 한마디 하겠습니다. 뭔가 내 속에 있는 병이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분, 이 병고에서 시달림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분, 옴 기리기리 바라 훔바타, 옴 기리기리 바라 훔바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분, 이 진언을 자주 외우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